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한 이슈가 발생을 했죠. 네. 일제 강점기 시절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이 이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가 이제 반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 정부도 처음에는 이제 신중한 자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좀 적극 대응으로 이제 나선 그런 느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앞으로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그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좀 시사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은 찬성하는 거 나타났습니다. 그런가요? 6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반대 의견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네,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정부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정당 지지율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 이상이 찬성하는 바는 걸 조사됐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찬반 의견이 상당히 비등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 이외 다른 정당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 의견을 보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야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일본의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네.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을 찾기가 지금으로서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민들은 당장 일본의 경제 이제 규제 발표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지금 타격을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가슴 속에는 반일 감정이 네. 생각보다 많이 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 분야의 핵심이랄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3개 소재와 자료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들도 이 대일 감정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일본이 본인들 말로는 경제 보복, 정치적인 행위라고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제재를 가한 것은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역 전쟁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으로 손보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장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내세워서 우리를 좀 손보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국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때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일에 당장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굽히고 들어가자.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겠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끌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네. 그렇다면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참여 선거 결과를 좀 기다려보죠. 올해 이번 달에 있을 참여 선거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타파하고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다시 관심을 끈 이슈 중에 하나는 북한 목선의 삼척 항입함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국방부가 실시했던 그 합동조사 그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나름대로 경계 태세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제기했던 그 사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축소라든지 은폐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야당과 일부 또 국민들은 또 그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그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5%로 가만히 네.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37.6%에 조사됐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왜 국민들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만히 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만일 국방부가 제3기구라든가 뭔가 민간인에 위탁해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네. 상당히 이 결과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간에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네, 셀프 조사죠. 셀프 네.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셀프 조사를 했는데 나쁜 점을 좀 드러내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가반 정도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조사가 됐고요. 네. 그런데 뭐 정당 지지율로 본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근 90%, 89.7%가 신뢰하지 못했다고 네. 나온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뢰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국방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66.8%가 나왔고, 한국당은 10.1%에 그쳤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전남, 광주, 전북도 그 신뢰한다는 의견이 63.8% 상당히 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연령별을 보면 조금 좀 특이한 것은 그 40대는 오히려 그 국방부 발표가 좀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반응이 49.7%로 신뢰하지 못한다 44%보다 조금 좀 높게 나왔어요. 그게 자기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 성향하고 상당히 관련이 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40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이루고 있는 핵심 층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0%에 가깝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네.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국방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안보가 뚫린 게 아닌가. 네. 그 안보 불안감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의 그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한 그 조사 발표에 대한 그 의혹이 가시지 않으면서 또 야권을 비롯해서 이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졌죠. 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4.8%에 네. 가방이 넘는 걸로 네, 높게 조사됐고요. 나왔네요. 예, 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34.8%로 나왔는데 이 점은 조금 이 북한 목선 관련해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셀프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영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보수 지지층들은 역시 그 안보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해서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우려도 많이 해서 아마 이렇게 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이 여야당의 그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상당히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걸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전주 대비 지지율이 약 한 6% 정도 하락한 걸로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좀 네, 하락했네요.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뭐 비슷한 걸로 네, 조사가 약간 좀 뭐 상승했어요. 상승했지만 뭐 1.5%니까 네, 네. 뭐 25%대로 조사가 됐고요. 네, 네. 다만 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21.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잘 모르겠다까지 포함을 한다면
근 한 4분의 1 정도는 지지 네, 정당이 네. 없다고 네.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네. 지금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모든 정당 지지율이 일정 부분 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거는 이유를 좀 왜 그러냐는 배경을 본다면 지난주에 뭐 북한 목선 관련 뭐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뭐 파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네네. 관련해 요금 네네. 징수 연결에 또 파업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데 10,000원이냐 8,000원을 네, 두고 그렇죠. 지금 네.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론 일본에 대해서 물론 뭐 강경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정부의 힘은 몰아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냐 하는 것이 밑바닥에 지금 내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망한 부분이 있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그 정당 지지도가 이게 조금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 정당 업수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이것은 또 이제 총선이 이제 내년에 이제 실시되면서 이제 그 눈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것은 또 새로운 또 현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역시 그 여러 이슈가 생기면서 그 집권 여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조금 더 그렇죠. 어렵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반영된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세력들이 일단은 뭐 무당층으로 네네. 이전에 그러니까 이동을 했지만 이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뭐 위기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지금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만드는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지금 서서히 여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보여지고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지지율이 30%를 넘어가서 상당히 올라가는 상승세였지만 지난 7월달 들어서는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입니다. 발언 판문도 네.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죠. 뭐 하락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정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좀 더 쇄신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 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그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여야가 그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떤 대책 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